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월병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 조건 3편을 말씀드리고, 병진일, 병오일, 병신일, 병술일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월의 병진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의 병진일주는 이게 이제 식신이죠. 식신이 많은데, 이 화가 토가 많은 것에 설기가 돼 있죠. 진월의 병화일주는 진월이라는 조건 때문에 뭐예요? 빛이 흩어집니다. 병화는 높이 있어서, 위치가 높이 있어서 흩어지는 게 멀리까지 흩어집니다.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온갖 거 다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지마저 진토가 되니까 조절이 안 되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거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가 밖으로만 이렇게 펼쳐지기만 하지 이렇게 수렴되지 걷어들이질 못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밖으로 펼쳐지고 수렴되지 않으면은, 내가 만약 요리를 하는데 온갖 것이 다 나와서 요리하며 이렇게 주방을 다 어지러 놓습니다. 인성은 뭐예요? 들어오는 거고 식상은 나가는 겁니다. 식상은 펼치는 거고 인성은 수렴하는 거죠. 그러면 식상이 발현되어 있고 인성이 없으면은 내놓기만 하고 넣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내놨다. 그러면 다시 들어갈 거지 것까지 계산해 놓고 내놔야 하는데 그런 계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놓을 때 어저럽게 내놔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성이 개입되면 내놓는 것을 회수합니다. 내놓을 때 이미 회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작용합니다. 내놓을 때 바로 정리할 것을 생각하고 내놓죠. 요리를 할 때 요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 다 끝날 때까지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월병진일은 식상이 많아서 설기되고 있으니까 간목의 개입이 우선합니다. 간목이 진토를 잘 조절하면은 넓은 땅에 간목이 잘 심어지는 거죠. 그러면 간목 인성이 진월의 상목으로서 생산성을 형성합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상징성을 끌어오죠. 그렇게 해서 간목이 식신을 조절하게 되면 식신의 가치를 조절하는 식신으로 설기되고 흩어지는 것을 조절하는 힘이 되죠. 식신을 운영하는 방법, 매뉴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 하면은 임수가 필요합니다. 간목을 중심으로 임수를 쓰거나 임수가 있다면 간목이 따라와야 한다 이거죠. 임수를 보호해야 하니까 쌍진토가 돼서 토구수가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간목이 없으면 임수는 직에 대한 안정성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천간에 토가 나올 때마다 직이 흔들릴 수 있죠. 간목은 직을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업의 입장에서는 임수는 업을 쓰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임갑의 두 개의 조건이 서로 긴밀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진월병오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월병오일주는 화생토가 강하죠. 일간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의 간목이 연결되면 이렇게 되겠죠. 임수의 간목이 연결되면 됩니다. 간목과 극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금생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도 좋습니다.
직이 커지는 부분으로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냥 인간만 있어도 잘 삽니다. 충분히 직업을 갖추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명이 되죠. 병호일주가 진월의 식신으로 에너지가 잘 수렴되면 식신을 쓰는 거에 대한 적극성, 의지, 힘의 개입이 강한데 작용만 주어진다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진월 병신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진월 병신일주는 이렇게 신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진은 뭐예요? 이건 갑이라고 그러죠. 갑. 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어질 조건을 갖췄다는 게 갑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천간에 임수가 없으면은 이거는 갑이면서도 이 반합의 삼합의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토생금의 작용만 합니다. 토생금. 인계수가 이렇게 있으면 천간에 만약에 인계수가 있으면은 신진이 수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임시로 합했다 해서 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계가 만약에 없으면 사라지면은 그냥 다시 토생금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갑이라는 것은 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평소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가 인계수가 올 때 문을 열어서 통로를 만든다는 말이죠. 지지는 뭐예요? 각각의 집들이죠. 이들은 각각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인계가 있으면 신진으로 연결을 한다 이거죠. 진이라는 집에는 뭐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있죠. 신이라는 집에는 무토, 임수, 경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금의 임수라는 문과 계수의 진토의 계수라는 이런 문이 서로 통하게 된다 이거죠. 신진은 실제로 연결되지 않지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내재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뭐냐면은 암국이라 합니다. 암국. 이것을 암국. 실제로 국을 이룬 것은 아닌데 암묵적으로 국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신진은 관성의 암국입니다. 관성의 수의 암국이죠. 관성. 수의 암국이다. 그러면 임수가 태관되어 있지 않으면 직이 없는데 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안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올 때 툭하니 붉어져서 안에 갖고 있던 에너지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임수가 올 때 평소에는 드러나지도 않던 보여지지도 않던 것이 일약 발탁이 돼서 레벨 위로 톡하니 오는 겁니다. 만약에 무토일주라면 재가 되죠. 무토일주라면 병일주가 아니고 무토일주라면 재가 되죠. 이게 신진이 재죠. 그러면 특히 이 재는 이제 암재 아닙니까? 암재. 신진은 암재가 되죠. 암재가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불을 논할 수 있죠. 임수가 올 때 제국을 제대로 이루어서 턱하니 드러냅니다. 달라집니다. 신진으로 재에 대한 감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에 대한 열망, 가능성 이런 것을 관이라면은 관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갑은 갑으로서 갖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러한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준비가 안 된 명이 관운이 오면 관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다가 관운이 온 겁니다. 준비 없이 씁니다. 자기 안에 준비되든 안 되든 내재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죠. 진월 병신도 임수의 투관과 간목의 연결이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면 살인상생을 제대로 쓴다 이겁니다. 살인상생을 제대로 쓰는 것이 제자 약살까지
삼합의 국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귀기가 형성되고 직이 굉장히 커졌다. 수국을 이루어서 쓰게 되니까. 그러면 직의 완성을 목이 해결한다. 목이 없다면 그 직을 형성하고 갖추어서 직을 얻었는데 직을 다루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을 맡았는데 실질적 권한을 가졌는데 간목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 없으면은 금수만 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금수만. 인수는 병화에 의해서 빛나죠. 신진의 조건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화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간목이 없으면은 그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직의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수생목, 살인상생이 안 되고 금수만 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살에 노출될 수 있어서 하루아침에 깜빡 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 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병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병수리면 식신끼리 충을 하죠. 이렇게 진술 충을 합니다. 이걸 토충이라고 그러죠. 토충. 토충은 뭐예요? 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동한다. 토충은 동한다. 토의 입장에서는 그냥 음질인 거죠. 토가 동한 상태. 토라는 에너지는 왕지나 생지에 비해서 정적이죠. 고지기 때문에. 토는, 진술은 고지기 때문에 왕지나 생지에 비해서는 정적이죠. 특히 생지에 비해서 고지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창고 안에 넣어놓고 안 쓰려고 하는 게 고지 아닙니까? 생지는 자꾸 앞으로 가서 미래로 가서 새로운 곳으로 계획을 실천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생지의 불만은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만입니다. 여기에 그게 없다 이거예요. 저기 가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지는 먼저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적입니다. 고지도 여기에 없죠. 어디 가야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지난고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지는 되새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이다 이거죠. 되새김 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인식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지입니다. 고지는 정적입니다. 그런데 정적인 형태가 충으로 부딪혔다 하는 것은 그것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토의 입장에서 동하는 거죠. 진술충에서 무토가 동합니다. 토가 동한다는 것은 이 명에서는 식신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술토라고 하는 식신과 진토라고 하는 식신이 부딪힌 거죠. 토가 부딪히면 섞입니다. 진토는 섞이는 것을 좋아하고 술토는 자기 내부와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술토는 진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동하는 것, 내부가 변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술토가 진토를 보면은 자기 안을 지키려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술토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정무가 있죠. 진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을계무가 있습니다. 신과 을은 역이죠. 정과 계는 뭐예요? 중기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세적인 거고 중기는 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거, 실제. 기는 뭐예요? 정신적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술은 섞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토가 들어오면 먼저 자기가 방어적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긍긍목으로. 근데 자기가 이렇게 방어적 공격을 하지만 이렇게 부딪히면은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기는 수국화로 상하게 돼버려요. 상하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병졸의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내 왕이, 예, 죽었다. 첩자한테 죽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예. 나의 정신이 뺏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술토의 정신은 환대. 예. 외부적인 세력은 금국목해서 내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의 이 금국목하는 것은 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국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작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술토는 진토는 섞이는 걸 좋아하고, 진토는 섞여야만이 생산성이 발휘되니까 섞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활동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술토는 자기 내부와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술토는 진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동하는 것, 내부가 변하는 것을 꺼리죠. 그래서 술토가 진토를 보면은 자기 안을 지키려 하고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극이 금에서 목으로 가죠. 금이라는 영역, 분리된 것, 선별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극이죠. 이것은 세력의 입장, 영역의 입장에서의 극입니다. 그 안에 중기는 수극하로 극이 일어나죠. 그러면 영역으로 보면 금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극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깨지는 것은 화가 깨지는 것으로 자기 내부의 영역이 흔들리고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은 영역으로 보면 금목의 충, 기회작용으로 보면 수화의 충입니다. 충이 어떤 쪽으로 진행되는지 봐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먼저 볼 것이 토가 많다.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토고 이것도 토니까 토가 많다 이거죠. 토가 많다 이거예요. 토가 많으면 목으로 소토해야 합니다. 목이 소토를 하면은 뭐예요? 진술충의 동안 에너지를 조절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은 토를 소토하는 자격이 되죠. 그러면 다른 유형의 식신을 목의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출중한 사주죠. 목이 없다면 식신의 동적인 에너지가 주도하죠. 이 말은 뭐예요? 병화가 자기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토 중심으로 에너지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 일어난 현상들에 자기가 따라가는 겁니다. 목의 개입은 식신을 다루는 자격을 갖고 식신을 다룰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자격이 주어지면 식신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진토로 외부적 조건을 잘 섞는 것, 대인관계, 사람과 연결하는 것, 상황에 맞는 것, 적응 능력, 변화 능력을 말하고, 술토는 뭐예요?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쓴다 이거죠. 소토가 중요합니다. 목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목으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면 써야 됩니다. 직이 필요하죠. 당연히 임수가 따라와야 됩니다. 임수가. 진월병화를 다시 정리하면은 진월병화를 다시 정리하면은 진토의 조절이 필요하다. 진토는 변화 중심의 토다. 진토의 에너지는 외부에 있다. 에너지의 작용도 밖으로 나가서 밖에 머물러 있고 에너지의 위치도 밖에 있습니다. 진토는 밖에 있어요. 축토는 에너지가 안에 있죠. 축토는 에너지가 안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은 막 밖을 향했어요. 방향은 안에 있는데 에너지의 방향은 밖을 향하고 있다. 마음은 밖으로 향한 거지 실제로 행동이나 실현되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진토는 밖에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개입하면은 화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토는 에너지가 밖에 있고 밖에 머물고 있으니까 화생토로 화를 설계하는 것이 밖에 머뭅니다. 근데 축토는 화의 에너지가 안으로, 축토가 안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화의 입장에서는 발버둥을 치죠. 화는 원래 밖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축토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뭐 안 끌어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죠. 근데 축토에 잡혀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고 원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추고 원진.
진과 오는 원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토들과 연결되는 조건들을 잘 봐야 한다 이거죠. 술토는 에너지가 안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도 안을 향하고 있죠. 외부에 뭐가 들어와도 모두 차단하고 내부를 지키려고 합니다. 술토가 움직일 때는 영역이 통째로 옮겨갑니다. 그게 안 되면 술토는 힘들어하죠. 깨지게 되니까. 자기 안에 질서, 변별되고 구분된 것을 유지하려 하는 게 술토입니다. 진술충이 일어났을 때 지키려 하는 것과 섞이려고 하는 것에 조절이 일어난다 이거죠. 예. 병화가 진월에 났다는 것은 병화의 온도까지 계산해서 번짐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진월은 따뜻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 활발해진다, 더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더 빨라지고 커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출발점에서 생각했던 것이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것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인수와 간목의 조건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이거죠. 목이 없으면 경금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목이 없으면 경금을 쓰면 됩니다. 금생수로 쓰면 됩니다. 수가 왕하면은 수를 조절하는 무토가 있으면 됩니다. 수왕하면은 무토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천간에 금생수가 되고 있으면 그러면 무토가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진월의 병화가 조절이 안 되면 유시무정이다 이거죠. 유시무정. 유시무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만 있지 끝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지금 한 말, 지금 진행하는 것이 잠시 이후에 번복될 수 있습니다. 잘못 말했다고. 한편으로 말하면 아주 다양하게 에너지를 쓰니까 일관되는 것이 힘들다. 그걸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느냐가 진월의 병화일주한테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